이번 시간에도 이 전 시간에 이어서 좀 매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합니다. 천간의 합과 암수의 결정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전 시간에 이제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하는 이제 합이라고 하는 갑, 기, 을, 경, 병과 신, 정, 임, 무, 개, 이제 요 것들이 이제 합을 이루고 있는데, 음, 이 암수 육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은 암수를 결정해서 그 암수의 행위, 그 암수의 하는 행동의 짓거리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를 말씀드린 건데, 천지 만물에 암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중성으로만 살아가겠죠.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암수 합체가 있습니다. 암수가 한 몸에 있다가 이제 그 자신이 생활의 여건에 따라서 암놈이 되는 수가 있고 순놈이 또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런 그 생물들도 있으나, 사람의 관계에서는 암수가 정확히 구별이 되죠. 이제 더러는 10,000명 중에 1명 정도의 그 어떤 암수의 구분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세상에는 중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그러나 그 극히 일부,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뚱말뚱한 얘기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음양의 관계에서 암수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즉 갑이라고 하는 순놈과 기라고 하는 암놈,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순놈과 임이라고 하는 암놈, 무라고 하는 순놈과 개의 암놈, 그 다음에 을경은 을이 암놈이고 경이 순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을 친 것은 암놈의 관계와 순놈의 관계를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원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글자가, 원을 친 것은 위에 글자가 순놈이고, 원을 치지 않은 것은 아래 글자가 순놈이고 위에는 암놈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가 암수가 만나면 무언가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 생산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생산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합은 합이라도 좀 불행한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있는 무와 개의 합이다라고 이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라고 하는 그 어른, 말하는 장년의 어른과 늙은 할머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임계, 이제 천간의 나이를 계산을 하면은 갑은 1살, 을은 2살, 병은 3살 이렇게 쭉 나가서 기, 경신, 임계는 9살, 10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만큼 세상을 살아온 연륜과 연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까지는, 정과 임까지는 생산을 해낼 수 있으나 무학에는 자생력, 무언가를 자손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싹 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으로 다가가서 이루어진 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전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갑, 을, 병, 경, 기경,
병신임까지의 그 합은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생산. 요거는 없다. 생산할 수가 없다. 예.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계절마다의 그 암수가 바뀌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년에 태어난 사람이 신년 병월 기날 태어났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수놈이죠. 이거 암놈이죠. 암놈이죠. 즉 태어난 연은 봄이기 때문에 이 봄의 계절에는 스스로움을 지니고 살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행동을 하죠. 그러나 나이가 차서 여름으로 가면 계절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화의 암놈이 되는 거죠. 암놈. 암놈 짓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을이 된다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 이거 기토는 이것도 암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암놈의 행위를 하며 살 것이다. 네, 계절이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간 나이의 계산에서도 신은 8살이죠. 8살. 병은 3살이죠. 기는 6살이죠. 그래서 여름의 계절에는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모양을 내다가 모양 내는 일에 쫓겨서 본인이 실속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이 있죠. 이 속에. 병화 속에. 그렇게 해서 기토의 시기를 가면 그래도 토는 5인 이상 뭐예요? 재산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시기에 가면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뭐 점을 보고자 하는 어떤 뜻이 아니라 천지자연의 이치, 즉 하늘이 때때에 하는 일을 분석해서 그냥 그렇게만 익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점을 본다 만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걸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병화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기의 또 이거는 태어난 해, 달, 날입니다. 병화의 계절에 이거 암놈이죠? 이거 암놈이죠? 이거 순놈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서 40대 초반까지는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는 신금의 단단한 순놈으로서의 당당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암수육자법, 암수운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수의 가름입니다. 암수의 가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갑으로 태어난 사람이 경의 시기에 와서 또 다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봄이요, 여름이요, 가을이요. 네. 봄의 계절에 갑으로 태어나서 경의 계절과 여름과 가을에 신금이 시행한다면 이것이 남자라면은 다 나름대로의 그 식견과 나름대로의 순놈이 지닌 그 스스로움으로 쫙 어떻게 돼? 하니까 이거는 괜찮습니다. 좋고요. 그러나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갑경신의 천간을 지녔다면은 이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지만 여자라서 또 이 스스로움을 지니고 밖에 나가서 활동력을 하면서
또 남을 또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이것은 암수운세법에서는 그것은 일단 다음 얘기입니다. 내가 천간에 지니고 나온 계절이 어떻게 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 다른 것 없습니다. 암수의 계절은 하늘에서 주어져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는 그 짓거리 하고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경년에 태어나서 경년에 을월을, 그 다음에 날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거 어떻게 써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건 스스로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움으로. 즉, 대외적으로 스스로움. 근데 중간 계절, 즉, 이 여름에, 요거 순놈이죠? 요거 암놈이죠? 요거 순놈이죠? 네.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이 요 계절에서 요 여름의 계절의 암놈에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아, 이것은 말하자면 스스로 세상을 익히는 계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을목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 내가 좀 덜 배운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좀 익혀가는 계절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슬기롭게 넘어간다면 가을에 넘어가서 이 스스로 이 무의 요 계절을 만나면 본인이 또 지니고 담은 것에 의해서 본인이 또 나아가는 정상의 기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입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은 항상 자석의 M극과 S극이 서로 끌고 당기려는 그 기운이 항상 있다는 거죠. 네, 음양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 관계도 그렇고 암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는 눈이 올바로 보느냐 올바로 보지 못하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또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귀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나름대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더 스님의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아랫 사람들에게 말하던 그 사장들에게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스님의 그 인문학 강좌라든가 스님의 고견을 더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무슨 뭘 크게 뭐 그들에게 뭐 가르친다, 뭐 알린다 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죠. 단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말을 좀 했던 것 뿐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가도 그 밑에 보좌진들한테는 아무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천지공사, 천지공사란 내가 태어나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무언가를 한번 바꿔보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품은 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천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사람 공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람 공사. 사람 공사.
즉, 내 주위에 올곧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배우고 익힌 지혜스러운 사람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얘기하는 스펙, 아, 저 친구 뭐 좋은 대학교 나왔어, 집안도 좋아, 뭐 이것도 좋아, 이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네. 그것을 지닌 그 스펙 좋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머리로 지혜를 낼 수 있느냐가 문제죠. 지혜.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다른 말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껍데기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천지공사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왜 태어나서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왜 남들보다 좀 더 대접받고, 왜 남들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까? 그게 정확히 파고 들어가면 천지공사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천지공사. 근데 천지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 공사를 할 줄 몰라요. 사람 공사란 무엇이냐? 때와 철을 아는 것이 첫째 요인인데, 때도 모르고 철도 안 들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지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벌어먹는 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름 없고 무명인 스님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것을 알겠어요? 그것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움, 슬기로움이 있어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철이 든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점점 혼탁해져요? 왜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는 편해지는 세상 같은데, 왜 세상이 점점 더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고 짜증나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난 세상이 되는 거겠어요? 앞에 나서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덜 익은 사람들이 그렇게 남 앞에 나서서 주둥이를 까대고 주둥이만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둥이가 뭡니까?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다 누구라도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평상인들이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말이 평상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주둥이란 뭡니까? 짐승들이 자기가 먹고 사는 것만 아는 행위에서 나오는 말이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까운 세상이 됐습니다. 주의를 가지고 제 욕심에 차서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나 천지공사에 뛰어든 놈들이 주둥이로만 하고 있으니 누가 그 세상이 그들을 따르고 신하겠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세상이 혼탁한 것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즉, 지도자란 이른 사람, 훤한 사람이 된 그 만물의 그 천지자의 이치를 알고 그것을 익히고 배워서 때를 알고 철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00년대에는요, 지도자들이 없는,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세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래도 저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종교계나 또 교육계나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예, 더러는 그래도 자신의 주관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세월을 그 연륜 속에서 나오는 그 밝은 지혜를 지닌 분들이 더러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부 다 주둥이만 까발린 놈들만 나왔어요. 정치계에서도 그렇죠. 교육계에서도 그렇죠. 체육계에서도 그렇죠. 뭐 문화계에서도 그렇죠. 그냥 딱 뭐예요. 내 배만 채우면 돼.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학문 중에 인문학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문학이 발전합니까? 다 인문학 없애버리잖아요. 대학교마다. 왜? 돈이 안 된다고. 사람들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때의 일을, 즉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천지의 조화를 사람이 알아차려서 그것을 알아차린 자만이 천지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공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겠다는 사람들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푼이 짓거리를 많이 해요.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들만 과시하려고 하지 정말 사람들을 위한 천지공사를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보죠. 정치계나 교육계나 종교계나 체육계나 뭐 문화계나 다 사회 전반을 어디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때때에 익어야 하는데 때때에 익지를 못해요. 왜? 너무 외형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이전 시간에도 그 경호 스님이 제자 이 만공 스님에게 경호 스님이 한 말씀 내리신 걸 내가 말씀해 드렸죠. 야, 만공아, 너도 저들과 같으냐? 말하자면 절에 나 한센스 병을 지닌 그 여인이 그 문드러져가는 그 상처를 안고 들어와서 그 참 경호 스님이 그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경호 스님은 순수한 자연의 인간의 사랑으로서 다스리는데 그 절에 있는 많은 스님들은 뭐예요? 노인네가 어떻게 젊은 여자하고 같이 동침을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장을 놓고 보고도 판단하는 그 생활하고 느끼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분이신 만공 스님조차도 스님 이제 어렵겠습니다. 여인을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그러잖아요. 야 만공아, 너도 저들하고 똑같냐? 저들과 같으냐? 그 말 속에는 너도 모양을 먼저 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제상비상 직견열이라는 금강경 제1구를 내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구가 물론 금강경에는 4구가 있습니다. 4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제일 일구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릇,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약견, 만약 약자의 볼견자, 만약에 본다면, 즉 네가 만약에 본다면 뭘 봐? 실상무상.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만약에 네가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너는 직전전에 바로 부처를 볼 것이다. 즉 부처를 만날 것이다. 도통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2구, 3구, 4구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1구에만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약견입니다. 약견. 만약에 본다면, 즉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참 만약이란 단어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것을 네가 본다면, 즉 모양에서 네가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즉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버리고 네가 이 슬기로움을 찾는다면 이 뜻이죠. 그러면 바로 너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견이라는 단어를 쉽게 풀이하지만 약견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룹의 회장이 내가 만나서 한 2, 30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딱 캐치를 한 거예요. 밑에 사장단들한테 야 너희들 좀 스님 좀 모시고 좀 인문학 강좌나 이거 좀 할 수 있는 시간 좀 만들어 봐라. 벙어리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상이 아님을, 즉 모든 상들이 허망한데 뭐 우리 스님의 이름이 있어, 뭐 종단이 튼튼하기에 뭐 자기들이 배웠다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 단지 요 잠깐 얘기한 것 뿐이 없는데 요게 뭐 별것도 없겠지 이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냥. 만약에 본다면 약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있는 세상인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일구에서 약결을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네. 묻 중생들과 아픈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주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항상 앞부분에 넣었다가 너무나 좀 많은 사람들이 스님 이건 뒷부분으로 넣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부탁이 들어와요. 또 일견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 주문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이함 오이야흠 오이야흠 흠